이 교재가 수업 교재. 여러분들이 하는 이 교재는 두 번 풀 겁니다. 두 번. 예쁘게 쓰세요. 처음 풀 때랑 두 번째 풀 때랑 문제가 서로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번 썼고, 요건 숙제 교재. 요거 숙제 교재. 완전 얇아지지 않아서. 다음날 50문제로 줄였어. 여러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다음날 50문제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두 다음 나가니까 일주일에 약 100문제 정도 안쪽으로 숙제를 줄여놨으니 정리하면서 숙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리하면서. 자, 그러면 수업 교재를 펼쳐보시는데,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펼치시면 됩니다. 66쪽. 페이지 66쪽. 오늘은 삼각함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에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할 겁니다. 기억이 나요? 안 나죠? 그니까 해봅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했던 그 방부등식을 이제 여기다가 아주 조금만 갖다 쓸 거야. 아주 조금만, 각별한 조금만 갖다 쓸 거야. 그래서 아예 달라. 그러니까 완전 달라. 그냥 완전 서로 거의 다른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접근한 걸 완전 달라. 그러면 거기 이제 66쪽 보면 여러분들한테 개념 사인 법칙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인 법칙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할 거야. 그리고서 이거 두 개 같이 할 거야. 같이 한다는 건 어차피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이 만날 문제들은 한 도형 안에서 사인도 쓰고 코사인도 같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동시에 쓰는 문제들도 만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넓이로 넘어갈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런 흐름으로 갈 거니까 한번 차근차근 기본 공식들을 크게 오늘 또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좀 집중을 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인 법칙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도형을 줬어. 원이 있고 거기 위에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졌어. 그리고서 A, B, C 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가 C,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돼 있어. 자, 여러분들 수학에서 요 꼭지점 대문자고 이 꼭지점에 마주보는 대변이라고 하는 변은 스몰이야. 소문자야. 무조건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라지 A와 스몰 A 이렇게 대문자와 소문자는 각각 하는 역할이 꼭지점에 나타내고 소문자는 그 꼭지점에 마주보는 편을 얘기해줘요. 무조건이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공식이 어때? 여러분들한테 sin A분의 A가 sin B분의 B고 그게 또 sin C분의 C인데 걔네들이 다 우리가 이 R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이거? 증명은 밑에 있어. 교재 보면 무려 3가지 케이스로 증명을 해줘요. 그쵸? 그래서 요 I를 일단 기준으로 먼저 증명을 좀 해줍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예가객대만 한번 보면 이 증명을 할 때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증명을 해주는 이유는 증명해주는 과정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게 이걸 암기하는데 막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아. 근데 증명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성질이 하나 나와. 여러분들이 요거 따라서 꼭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요거 지금 원주각이지. 호 BC에 대한 원주각 A죠. 그쵸? 그러면 이 A 내가 이렇게 옮긴 얘를 A 값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때 이 각도랑 이 각도 어때요? 같죠?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은 다 똑같은 거야. 중학 때 했던 거, 그치? 이게 문제에 계속 튀어나올 거야. 그래서 이 성질을 하나 가져가시고. 그러고 두 번째 중요한 성질이 또 뭐 있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그럼 몇 도야? 90도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sin A 다시는 여기가 이 R이겠지? 요 R을 왜 저번에 반지름이라고 약속을 할 거야, 이제?
그래서 sin A가 2R분의 A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직각상을 통해서. 그래서 sin A는 2R분의 A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sin A는 그러면 2R분의 A인 거잖아. 우리가 저기서 sin A가 2R분의 A. 그니까 sin A분의 A는 2R입니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우는 게 편한 걸로 외우면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 사인 법칙을 여러분들이 쓸 때 sin A분의 A가 2R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변형해서 이렇게 해도 되죠. A는 2R sin A. 이것도 있어요. 둘 다 문제에 맞게 그때그때 활용하면 되는데 보통 얘로 씁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 A를 가지고 한번 증명해봤는데 얘는 B일 때도 C일 때도 다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가지고 사인 법칙을 다 풀 거야. 사인 법칙 다 풀 거야. 그래서 변형 밑에 쭉 밑에 바로 2번 증명이 끝나면 바로 2번에 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해놨잖아. 그래서 그게 방금 여기 써있는 거 각각 요거 아까 우리 증명할 때 하나도 나왔었지. 사인 A는 2R분의 A다. 그럼 당연히 사인 B는 2R분의 B다 라는 식으로 쓰겠죠. 이렇게 사인 C는 2R분의 C다라고 쓰겠지. 그거 하나 요거 외우시고 요거 외우시는데 셋 중에 편한 거 하나 외우고 다 뭐만 하면 돼? 위치만 막 바꾸면 계산 가능한 거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 거기 동그라미 3번에다가 중요하다고 표시 좀 해주세요. 이제 문제에서 되게 많이 세 변의 길이의 B를 알려주거든요. 문제에서 되게 많이. 근데 이거는 자 우리 아까 A는 어차피 우리가 2R sin A라고 할 수 있고 B도 2R sin B라 할 수 있고 C도 2R sin C라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어차피 여기 있는 2R 공통이니까 다 없애도 되겠네. 그니까 세 변의 길이의 B는 누굴 따라간다고? 각각의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들의 비율을 따라간다. 이거 되게 중요해. 알겠죠? 즉 사인 값들의 비율을 변의 길이가 따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체크를 좀 하려면 우리 한번 그러면 지금까지 간단하게 공식을 얘기했던 사인 좀 적용해 보러 가볼까? 85번 문제에다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8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85번 문제. 오늘은 이 낯선 그리고 했더라도 까먹었던 이 공식을 도형을 딱 보고 어떻게 하지? 를 계속 한번 해볼 겁니다.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 공식이 헷갈리면 내가 칠판에 우리 같이 방금 칠판에서 했던 요 중에 뭘 써야 되는 거지? 관계식을 뭐 어떻게 쓰라는 거야? 라는 거 가지고 해보면 돼요. 자꾸 처음에는 공식 까먹으면 보면서 해도 되고, 그쵸? 자, 그러면 이건 뭐야, 여러분들한테? 눈에 띄는 게 뭐야? 45도와 마주보고 있는 변 2루트2가 예쁘게 세팅이 돼 있지. 문제도 좋지. 그럼 이거는 자 이렇게 각도와 그 각에 대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되어 있으면 보통 사인 법칙은 무조건 써야 돼. 그러면 예를 보면 여러분들이 사인 45도분의 2루트2를 하겠지. 그리고 또 문제에서 물어보는데 스몰 b가 몇이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약속했지. 스몰은 항상 변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 그럼 꼭지점 라지비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스몰 b일 테니 이거는 이거 이용하는 거지. 이거 지금 요거네. 요 관계식 이용하는 거죠. 그치? 사인 a분의 스몰 a가 사인 b분의 스몰 b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인 60도분의 b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계산하면 돼.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b는 2루트2 곱하기 사인 45도 분의 1이잖아. 그러면 사인 45도는 원래 2분의 루트 2인데 역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루트 2분의 2분
곱하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이게 스몰 b의 값일까? 그럼 계산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지니까 2루트 3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되도록 요번 숙제할 때 이렇게 푸세요. 되도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게? 근데 이거 중학교 때로 돌아가면 이렇게 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치? 45도랑 60도는 특수각이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당연히 30도를 보고 여기가 당연히 45도겠지. 그러면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 루트 2라 풀 거고 여기 루트 6이라 풀 거고 그럼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2루트 3이다라고 사실 삼각비 바로바로 타고 가면 가지. 그치? 그니까 이렇게 해도 당연히 되지. 당연히 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여러분들 익숙치고 나서 이렇게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시험 때는 이렇게 풀어도 돼. 상관없어. 그래서 요번 단어는 얘들아 풀이가 접근 방법이 되게 많거든. 근데 일단 오늘은 난 되도록 여러분들이 공식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 거야. 알겠죠? 저 풀이는 나중에 조금만 더 익숙해지고 합시다. 자, 그럼 이번에 87번 문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번엔 그림 안 주고 줄글로만 준 거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건 방금 문제랑 다른 조건을 주지 않았어? 그쵸? 방금 문제에서는 반지름의 길이라는 걸 주지 않았어. 근데 요번 87번 문제에서는 반지름의 길이를 줬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뭐야? 우리 아까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걸 라지 R이라는 기호로 약속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라지 R이 5다라고 조건을 가져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관계식은 요번에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 이런 두 꼭지점과 두 변의 길이가 아니라 뭐야? 이번에 여러분이 써야 되는 거야. 요거겠지 이거.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라는 관계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세트가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같은 사인 법칙이어도 이걸 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낼지를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 세 변 중에서 가장 긴 변. 근데 삼각형에서 얘들아 당연히 이 변의 길이는 각도의 크기를 따라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거 길이 뭐니? 그러니까 스몰 a 뭐니? 라고 묻고 있는 거니까 사인 120도분의 a가 2r입니다 하니까 10입니다 라고 해서 a가 10 곱하기 사인 120도겠죠? 그래. 이래서 각변환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단순 기상이 너무 이제 당연한 사칙 연산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사인 120도는 몇이었어? 사인 몇 시간 똑같아? 그렇지. 사인 60이랑 똑같지?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5루트 3이라고 답을 얘기하게 되겠죠. 괜찮아요? 요 사인 120도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바로 구해줘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89번 풀어볼까요? 89번. 89번 한번 풀어봅시다. 낯설어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변형이죠, 변형. 아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 우리? 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비는 그 마주보는 꼭지점의 각도의 사인 값들의 비율을 따라간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준 게 뭐야? 이건 무슨 비율을 준 거지, 근데? 가계 비율을 준 거지. 그럼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찾으려면 당연히 각도의 크기를 알아야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각도의 크기를 알아내야지. 우리 삼각형 내각이하고 180도. 그러면 그 180도를 1대 1대 4 비율로 쪼개고 있으니까 얘네들의 합은 현재 6. 그러면 A라는 각도는 6 중에 1만큼, B도 6 중에 1만큼, C는 6 중에 4만큼. 그러면 총 180도를 6으로 쪼갠 거니까 30도씩 나눠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는 거야. 30도, 120도를 얘기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대 B 대 C는 사인 30도 대 사인 30도 대 사인 120도 대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인 30도는 뭐야? 2분의 1이고 사인 30도 2분의 1이고 사인 120도 아까 했는데 2분의 루트 3이니까 따라서 1대 1대 루트 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했던 성질들 한 번씩 다 써봤어요. 문제마다 한 번씩 다 써봤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셨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요번에는 몇 페이지냐면 68쪽 코사인 법칙으로 좀 가볼게요. 코사인. 자, 이제 여러분들 코사인 법칙 또 외워야 되는데 코사인 법칙도 외우셔야 돼요. 자, 이번에 코사인 법칙 좀 해봅시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냥 이거 피타고라스로 막 증명을 하거든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증명 과정이 그닥 또 암기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과정은 아니어서 생략을 하고 코사인 법칙은 결국에 언제 대표적으로 쓰냐라고 하면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대표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자, 일단 아까 약속한 대로 마주보는 것들끼리 같은 알파벳의 대소문자로 세팅을 해놓고 거기 공식 보면 1. 자, 여러분들한테 최초에 이야기하고 있는 코사인 법칙은 이게 기본 코사인 법칙이야. 1 하면 뭐 A제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 요 변의 길이의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이걸 암기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암기를 좀 편하게 그나마 좀 빨리 하는 방법은 A, 즉 이 성분의 길이를 제곱하면 나머지 성분들 가지고 식을 싹 다 세팅하는데 이것만 봐봐. 이거 뭐야?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고1 때 엄청 많이 외웠던 완전 제곱식이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좀 외우면 빨라요. 즉 이변의 길이의 제곱을 하면 나머지 이거 두 개 가지고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빼기 2bc를 하고 근데 코사인 법칙이잖아. 코사인이 어딘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뒤에 붙는 코사인은 이거에 대한 코사인이 이렇게 붙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외워주면 빨라요.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선택권이 있어. 이거를 쓸 때가 있고 코사인 A는 반대로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것도 있어. 변형하면 돼. 즉 그냥 얘 넘기고 얘 넘겨서 2bc로 나누면 이게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얘도 똑같아. 요렇게 외울 때도 2bc랑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완전 제곱식임을 잊지 말고 빼기 a제곱만 이것 때문에 얘가 뒤에 빠진다라고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 거고 둘 중에 여러분들 편한 거를 먼저 암기하세요. 일단 둘 중에 하나부터 암기를 해. 그리고 문제를 막 풀다 보면 어느 순간은 계속 이걸 써서 이렇게 변형해서 문제를 풀게 되거든. 이걸 만약에 요구하게 되면 그럼 귀찮아져. 그럼 너네가 알아서 외우면 돼.
근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둘 중에 하나부터 외우세요. 그래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식을 세워야 문제를 풀어. 코사인 법칙은 20 못 세우면 못 풀어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요거 외우면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바로 적용을 좀 하면서 외워봅시다. 지금 공식이 낯설잖아. 그렇지? 그래서 문제를 적용해보면서 차근차근 공식을 적용해볼 거야. 91번. 91번 문제에 자 문제 풀면서 외워보는 거야. 한번 방금 내가 써준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선택해. 뭘 외우겠다 난 오늘. 그래서 그거 식으로 한번 지금 문제 상황을 표현해봐. 대입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스몰 c를 물어봤다는 건 각 c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스몰 c일 테니까 이거는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여러분들이 답을 바로 구하고 싶으면 오른쪽보다 왼쪽을 쓰는 게 좀 편하긴 하겠네. 한번 해볼까? 그러면 정리해보자. c제곱은 즉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변의 길이를 제곱하면 이 도형에서 위치상 항상 얘 말고 다른 두 변을 본다고 얘네들을 각각 제곱하는 거야. 그래서 9 더하기 8 빼기 2 곱하기 2개 곱하는 거지. 3, 1, 2 하고 마지막으로 이 변과 관련 있는 코사인 c까지 곱하는데 코사인 c가 45도니까 코사인 45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코사인 45도는 그냥 2분의 루트 2니까 루트 5 정답? 정답은 루트 5가 됩니다.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공식?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한번 93번에 바로 1번이랑 바로 2번도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자유로운 공식을 적용하기 원해. 93번에 1, 2번 한번 해보세요. 쓰는 공식이 두 개가 다른데 여러분들은 상황에 맞게 이렇게 골라서 쓰셔도 돼요. 즉 내가 아까 왼쪽에 요거는 여기한테 적용될 거예요. 왜냐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변의 길이를 구하길 바랬으니까.
오른쪽 거는 여기서 하겠죠. 왜냐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가게 크기를 구하길 원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가 되는 친구들은 잘 쓰시면 되고, 근데 저 아직 예를 들어 이것만 내렸어요. 아니면 이것만 내렸어요 하면 얘를 여기다 적용해도 되고 얘를 저기다 적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답이 나와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되고,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괄호 1번은 계산하면 A가 루트 13이 나올 거고, 얘는 계산해보면 코사인 C가 뭐가 나오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건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래프 할 때 계속 했잖아. 코사인이 언제 마이너스 1이지? 라고 여러분들 바로 생각나? 할 수 있겠어? 단위원으로 하면 빠르긴 한데 단위원 풀이 내가 지난 시간에 안 보여줘서 지난 시간에 연습한 대로 하신다면 이런 게 빨라져야 돼. 그래서 방부등식부터 다시 한 거야.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이렇게 여기가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C가 7, 8 그치? 그러면 요게 바로 안 보이면 뭘 한다고? 이렇게 y는 2분의 1 그려서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이지? 라고 여기를 먼저 찾아서 이 길이랑 이 길이 대칭이니까 파이로부터 이만큼 빼거나 더해서 정답을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이야? 몇 돌기 코사인 몇 돌기 60도. 그럼 3분의 파이. 그럼 여기가 파이일 텐데 파이보다 3분의 파이만큼 덜 갔으니까 3분의 2 파이. 여기가 3분의 4파이가 되겠고, 요게 몇 도야? 120도. 그렇지. 요거는 너무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120도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연산은 좀 속도가 붙어야 돼요. 이제 코사인 C가 언제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하고 바로 120도가 나올 수 있겠죠. 속도가 붙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문제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제 코사인 법칙은, 그리고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둘 다 기본 공식만 가지고서 도형을 한번 적용해봤어. 그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연습했던 그 두 가지 공식을 가지고 슬슬 어려운 걸 한번 만나볼 텐데 95번 한번 보내려봐. 어떻게 풀래? 95번. 마이너스 2, 750이니까 50은 4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한번 쓰고 95번 힌트는 칠판에 써놨어요. 내가 노란색으로 쓴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살짝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게 뭐냐면, 아까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준 변의 길이들을 가지고 또는 각도 가지고 그냥 다 적어서 공식 쓰면 풀리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 어쨌든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합을 구해서 10을 곱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 고민을 하겠지?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들?
설계를 할 거 아니야. 여러 선택을 해야지. 난 이걸 구할까? 이걸 구할까? 둘 다 구할까? 어떻게 해? 둘 다 구해?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구해서 다른 걸 찾아? 이건 그치, 둘 중에 하나를 구해서 다른 걸 찾는 게 맞는 거야. 왜냐면 세타가 되게 애매하게 이런 각도잖아. 그리고 그러면 세타가 여기니까 우리가 이 각에 대한 사인이든 코사인을 쓰려면 이 삼각형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이 삼각형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 특수각도 아니고 되게 독특하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인데 그러면 도형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니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어. 이렇게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일단 뭐를 쓰는 거야? 코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거의 무조건 가능해. 거의 대부분 세변의 길이 나오면 거의 무조건 코사인 법칙입니다. 거의.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해봅시다.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연습한 공식은 이번에 얘를 써야 되네. 두 배에 세타 양쪽이 붙어있는 변의 길이 곱하면 되겠죠. 루트 5 곱하기 루트 5 분의 역시 마찬가지로 양옆에 붙어있는 것 제곱해서 더하겠죠.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거 빼겠죠. 제곱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10분의 8이 되니까 5분의 4가 되겠네요.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다. 그쵸? 그러면 얘들아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래. 그럼 사인 세타는 뭐야? 바로 그렇지 5분의 3이 나오면 되니까 뭐야 이거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면 이거 아니야 이거 세타일 때 5분의 4니까 피타고라스 3, 4, 5, 5분의 3가 나오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 그러면 정답이네. 정답은 더해서 15 곱하니까 14다. 나오고 4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97번 한번 또 도전해보세요. 이거는 실제로 학교에서 학교 시험에도 엄청 많이 나왔던 이미 많이 나왔었던 근데 막 경련으로 출제되고 막 연속으로 출제되고 했던 고민해보세요. 97번 자,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게 코사인 2세타네. 그치? 위적분 하면 바로 나오긴 하는데 아직 안 했잖아. 그치? 위적분 할 친구들은 더 쉬운 걸로 갈 수 있어. 나중에 코사인 2세타면 이 사인 코사인 세타인 걸 알 수 있어. 근데 아직 안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2세타를 만들어야지. 찾아야지. 그치? 어딨어? 어떻게 만들어? P에서 무슨 선을 그으면 만들어질까? 그렇지, 5 안에다가 이렇게 하면 자, 코 PB에 대한 원주각이 세타인데 이 원주각과 중심을 이은 중심각의 비율이 어떻게 됐었어? 1대 2였지. 여기 세타네. 이걸 찾는 거지. 그럼 우리는 요 각에 대한 코사인을 구하는 거니까 삼각형. 즉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쓸 삼각형이 바뀌었지. 이렇게. 우리는 이 삼각형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네. 이 삼각형. 그러면 여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그림 보니까 반지름이 루트 5짜리잖아. 그럼 루트 5 하면 되죠. 여기가 루트 5 여기도 루트 5 하고 여기 길이만 알아내면 되는데 여기 길이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나만 체크하면 되죠. 여기 길이 알아내면 주고 PB PB는 근데 이 삼각형에서 알아내는 게 아니라 큰 P, A, B에서 알아내는 거지. 그치? A, B 지금 여기 아까 우리 했던 거. 그치? 직각. 그러면 피타고라스 쓸 수 있지. 그러면
1대 2대 루트 5인가? 그럼 2네 2. 이렇게 이겠네요. 그래서 끝 코사인 2세타 풀면 되겠죠. 코사인 2세타는 마찬가지로 양 끝에 있는 변 2배 곱해주고, 그리고 양 끝에 있는 또 양 옆에 있는 변 제곱해서 더해주고, 마주 보고 있는 변 제곱해서 빼주고, 이렇게 그러면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입니다라고 해서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면 됩니다. 99번이 좀 어려운데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99번 도전해 보세요. 짝수번은 2회 때 풀 거고, 우리는 홀수번을 1회 때 풀 겁니다. 이거는 PB제곱 더하기 PD제곱을 원하네요. 어떻게 보니까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지금 여기잖아. 노란색으로 내가 그려놓은 PB랑 PD의 길이를 각각 제곱한 걸 원하잖아. 그치? 그러면 뭔가 어쨌든 우리는 지금 삼각함수 활용인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뭔가 쓸 테니까, 그러면 삼각형이 일단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원이 있고 이렇게 원에 외접하고 있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조선 이렇게 그려볼까? 보조선을 원에 외접하고 있는 사각형이 있으니까 보조선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림은 예쁘게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되고 있겠죠. 그러면 PB제곱 더하기 PD제곱이야. 어쩔 수 없어. 뭐 이게 관계식이 바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나오게 되려면 뭐가 있을까? 일단 우리는 요거를 요쪽을 의심해. 요걸 바로 쓸 수 있을까? 혹시나 그러면 필요한 게 일단 얘네 둘 말고 여기 길이를 알 수 있을까? 하고서 봤어. 어때? 길이 어때?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이니까 2루트인가? 2길 이렇게. 그쵸? 그러면 나는 진짜 이거 잘하면 만들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 여기 제곱 더하기 요거잖아. 빼기 A 제곱이 요거 할 거잖아. 그러면 요거랑 요게 해결되면 되는데 해결할 수가 근데 없지. 안타깝게도 해결이 없는데. 그러면 이거 그냥 한 번에 예쁘게 코사인 P는 할 수가 없네 라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각각 구해야 되지. 각각. 그러면 각각 구해줘야 되니까 서로 다른 삼각형에서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다른 삼각형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쪼개는 거지. 이렇게 쪼개세요. 좀 어려워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세트 하나 두고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트 하나 두게 되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익숙해지게 될 아이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교과서에 이 문제에서부터 이게 나오네. 자, 얘들아, 세타랑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우리가 각변환으로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는 아이죠. 그쵸? 그래서 생각보다 삼각함수 활용 쪽에서 세타랑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그럼 어떻게 해? 이제
각각의 삼각형에서 일을 해야지 뭐. 여기가 루트이고 여기도 루트이니까. 그리고 얘도 이게 원의 지금 반지름이 몇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가? 여기가 또 1이면 알 수가 있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PD제곱은 뭐야? 여기의 제곱은 뭐야? 공식이 이거겠네 이거? 그쵸? 이거 제곱은 문제에서 원하는 저 공식이겠네. 그러면 양옆에 있는 변의 길이들을 제곱해 1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양옆에 있는 변들을 곱해 하고 코사인 마주보고 있는 각에 대한 코사인을 곱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3 빼기 2루트 2 코사인 세타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 옆에 있는 P, B제곱도 방금 공식 한번 적용해 봐. 옆에 있는 P, B제곱도 이것도.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성분 PB 양옆에 있는 거 제곱해 1제곱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양옆에 있는 성분들을 곱해 하고 코사인 마주보는 각에 대한 코사인까지 곱해.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야? 각 변환하면 그렇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겠네. 그러니까 이 식은 정리하니까 3 더하기 2 루트 2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더하니까 이거 의도가 있는 거지. 문제 자체가 더하니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 루트 2가 여기 있는 2 루트 2가 사라지잖아. 그래서 더하면 정답은 6입니다 라고 하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요런 문제도 있어. 근데 이거를 정석대로 풀면 이렇게 푸는데 이 문제는 논리에 허점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파고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쉽게 풀 수 있는 공간이. 봐봐. 문제를 잘 읽어보면 점 P는 그냥 원 위에 있다고 하지. 그치? 그러니까 점 P가 꼭 여기 있는 거 아니지. 그치? 점 P는 원 위에 어딘가 있을 거야. 그쵸?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점 P가 원 위에 어딘가 있을 텐데 그때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그 여러분들한테 구해보세요 라고 문제를 준 거잖아. 그러면 점 P가 어디에 있든 얘랑 얘 합은 어떻다? 항상 일정하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계산하기 쉬운 세타는 몇 도야? 그림 딱 봐봐. 여러분들이 지금 세타 한다고 아마 그림 P에서 중심에다가 내렸을 때 대충 몇 도처럼 보이는데 90도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지. 그럼 90도로 풀면 틀리나? 맞지? 그렇게 푸는 것도 괜찮아. 그게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이제 이 문제 허점이야. 문제 자체가 래퍼하고 있는 게 그래. P가 어디든 얘네 둘의 합은 일정하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풀어야지 제일 계산하기 쉬운 거 90도로 하면 된다. 그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근데 정석 풀이는 이렇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쉬었다가 합시다.